지난 주말부터 우리 지역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장마의 특징과 대비책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대전보건대 재난소방건설안전과 김동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전 7시경에는 대전을 비롯해서 세종 그리고 충남 14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올해 장마 시작부터 많은 비를 뿌리면서 심상치 않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 전망해 보신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올해 장마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나흘 정도 늦게 시작이 됐는데 네. 끝나는 기점은 7월 20일부터 7월 25일 전후로 이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상 기온 때문에 네. 그 짧은 시간, 작년에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장마철에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가 사실 과거의 패턴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는 어떻게 많이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은 바닷가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면서 내륙에 있는 오호츠키의 고기압하고 만나서 정선을 이루게 되는데 네. 최근에 이상기후 때문에 작년에 슈퍼 엘니뇨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특히 북상되지 못하니까 우리 지역에 머물다 보니까 정치정세에 머물다 보니까 네. 더 많은 비를 내리고 있는 추세였고 이제 문제는 이번 여름이 끝나면은 그 엘니뇨가 라니냐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 라니냐가 바뀌면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북상이 되는데 고기압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이 세져서 올라오는데 엄청 더워질 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뭐 40도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더위도 올 건데 문제는 그 더위가 오면서 우리가 가을에 태풍의 피해를 많이 받는데 올해도 아마 태풍의 피해까지도 이상기후 때문에 8월이나 9월 달에 태풍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전선의 영향이 북으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머무르면서 더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우리 지역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쭉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사전에 어떤 점들을 저희가 미리 좀 살펴보면은 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처럼 지금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는 뭐 살펴보실 수는 없으십니다. 나가시면 또 2차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약간 소강이 됐을 때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이 내리면 물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물이 나오면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배수로라는 우리가 이제 물길을 튼다고 하는데 그 배수로를 정비하는 게 제일 중요시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치운다고 해도 문제가 토사가 내려옵니다. 지금 최근에 토사가 많이 붕괴가 된 지점이 많기 때문에 토사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될 거고 산사태도 마찬가지로 지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산사태가 상습지역, 그러니까 산사태가 발생될 거고 최근에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 올해 봄에 이제 저희가 낙석사고 우리 지역에 낙석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빠져나간 그 지역이 또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수분이 들어가거나 빗물이 들어가서 토질이 또 지반이 약해지면서 또 다른 산사태 아니면 또 제2의 재난이 발생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수로를 정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대나 아니면 사면을 좀 정비를 해 주시는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토양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로 인해서 이것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갑작스러운 호우 시에는 누구나 다 당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피하고 또 이걸 우리가 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할 수 있는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랑 실내에 있을 때로 한번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에 있으실 경우에는 우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실 때 중요시 되는 게 주변에 전기 제품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전자제품이라는 게 수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변전기, 신호등, 전봇대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주변은 조금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장비가 돼 있다고 해도 지금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리고 또 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변을 피해 주시고 또 맨홀 뚜껑 주변에도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맨홀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오면 역류가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주변에 하셔야 되고 만약 운행 중이시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서행을 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가끔씩 운전자들께서 제일 고민을 하시는 게
땅이 움푹 들어가는 포트홀이 생겼을 때 많이 당황을 쓰셨는데 그때는 핸들을 급격하게 이동하시지 마시고 네. 서서히 비껴 나가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그 차량의 타이어의 3분의 1까지 찼다고 하면은 최대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게 우선은 이동 시에 말씀드리고 싶고 네. 실내에 있다고 하시면은 실내는 우선은 자기 집이 침수가 안 됐으면은 우선 안전하게 재난 방송을 듣고서 안전하게 듣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두 가지 만약에 침수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성인 무릎까지 물이 차기면은 문이 안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대피하시는 게 좋은데 대피하실 때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기를 차단시켜 주시고 가스를 차단시켜 주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주변 분들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께는 그 재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피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꼭 같이 대피를 하자라고 꼭 알려주셔서 안전한 지자체가 알려주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비가 예보될 때는 방송이나 혹은 각 지자체에서 보내주는 문자를 통해서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장마의 특징과 대비책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